오늘은 삶에서 겪은 상처와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상처를 애써 외면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묻어두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들이 다시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후회와 아쉬움도 함께 떠오릅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받은 상처가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 보다 성숙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유난히도 책임감이 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오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을 제대로 마주할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고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을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호 씨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본인의 욕구는 항상 뒤로 미뤄야 했고 오롯이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삶이 공허해졌고 자신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 친구는 스스로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들은 결국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상처를 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그 상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관계에서 배운 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평온해지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이나 씨는 젊었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긴 세월을 보냈고 결국 이혼 후에도 그 상처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위한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조금씩 자유를 되찾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낸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 보면 정작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가져도 좋고 여행을 떠나도 좋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상처를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돌보고 나를 아끼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상처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상처는 삶의 일부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실망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상처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순 씨는 오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였고 힘든 순간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순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를 곱씹으며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행동은 그의 인격이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가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순 씨는 그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 것이지요. 순애 씨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손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에서 자신이 점점 잊혀져 가는 듯한 느낌의 깊은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얽매여 원망과 후회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경험들도 결국 우리를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영호 씨는 젊었을 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후회가 밀려왔고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상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뜻하지 않은 이별, 예상치 못한 배신 등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성장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며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위로받을 수도 있고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실수와 아픔 속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위한 무언가를 시작해보세요. 취미를 가져도 좋고 여행을 떠나도 좋으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한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상처를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돌보고 나를 아끼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상처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로 인해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현재를 갉아먹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철민 씨는 젊었을 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으며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대신 일을 선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집안에 혼자 앉아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자녀들과 함께한 추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예회나 운동회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것, 가족 여행을 미루다가 결국 한 번도 떠나지 못했던 것, 어린 시절 아이들이 잠들기 전 동화를 읽어달라고 했을 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민 씨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 함께했더라면, 더 자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남은 시간이라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철민 씨의 제안에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서운했던 감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철민 씨는 손주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느라 바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손주들과 함께하며 보상받듯 새로운 추억을 쌓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걸으며 비로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는 후회를 딛고 현재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덕분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보세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것을 후회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노력해 보세요. 후회만 남기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어디에서 살지 등. 때로는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보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것이 무엇이었든 결국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후회보다는 그 선택 속에서 얻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보다는 배움을 선택하세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의 선택이 후회로 남을지, 값진 경험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짐이 되지만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면 그것은 인생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후회보다는 배움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원망과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원망을 안고 사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실 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는 늘 바빴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보다는 생계를 책임지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갈망했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실망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없었고 고민을 이야기하려 해도 부모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은실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원망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씁쓸했고 때로는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때조차도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무심해 보였던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부모가 해준 작은 행동들 속에서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늘 끼니를 챙겨주고 힘들어도 묵묵히 일을 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은실 씨는 부모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니 그는 비로소 부모와 조금씩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어릴 때 채우지 못했던 정서적인 공허함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기보다 현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미움 대신 따뜻한 대화를 선택하면서 그의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용서는 결국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환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온 힘을 다해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터로 나가 돈을 벌었고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고 자식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독립한 후 그는 점점 자식과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바쁜 건 당연했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봐도 부모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음을 알기에 서운한 마음을 애써 삼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자식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동안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는 비슷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자식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어떤 이는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자식에게 섭섭한 감정을 쏟아낸 후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계속 이 마음을 품고 살면 결국 자식과 멀어지는 게 아닐까?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을 가득 안고 살아왔지만 정작 스스로 노력한 적이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주길, 먼저 찾아와 주길 바라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에 자식은 반가운 듯 했지만 바쁘다며 길게 통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식은 약속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조심스럽게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안부를 물었고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가끔 간단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자식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며 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고군분투하는 모습, 책임감 속에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식이 예전처럼 부모에게 기대고만 있을 나이가 아니라는 걸, 자신이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왔듯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아도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맴돌던 서운함을 내려놓고 나니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과의 관계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 서운해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원망을 품고 사는 대신 남은 시간이라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이제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함이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자식과 함께하는 짧은 순간들조차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서를 통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평생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그리고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수많은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직장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될까? 라는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달려왔고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진호 씨는 정년 퇴직 후 다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려고? 라는 말을 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오랜 꿈이었고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나 씨는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 그런 꿈을 미뤄두었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갔고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어떻든 이제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느라 바빠지고 가까웠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많은 시간을 남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희 씨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생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까운 공원을 걷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에 갇혀 지내기보다 혼자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었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규 씨는 70세가 넘어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음악을 좋아했지만 직접 연주해 볼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아픔과 후회를 겪었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수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날들이 지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면서 그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 되었고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남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세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삶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도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